와우! 달슨의 라이브! 이강인 선수의 프리시즌 흐름이 아주 좋은데요. 네. 발렌시아가 이제 일주일 뒤에 스페인 라리가 새 시즌 개막 경기를 좀 치르게 되는데, 개막 준비하면서 이제 4번의 평가전을 치렀는데, 이강인 선수가 그 4번의 평가전에서 모두 출전하면서 아주 좋은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 시즌 좀 기대가 좀 되는데, 또 고무적인 것은 이강인 선수가 평가전을 치르면 치를수록 더 좋은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거고, 지난 새벽에 열렸던 그 4번째 평가전에서는 혼자 2골을 때려 넣으면서 팀의 승리를 좀 이끌었습니다. 지금 이강인 선수가 이제 1군으로 올라와서 이번이 3번째 시즌을 좀 맞이하게 되는 건데, 첫 번째 시즌에는 라리가 기준으로 이제 교체 3경기 뛰었었고요. 지난 시즌은 3번의 선발과 14번의 교체를 뛰었었는데 좀 부족했잖아요. 조금 더 뛰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였고, 이번에 이제 3번째 시즌을 맞이하는 건데, 지금 프리시즌의 움직임이나 여러 가지 전술적인 변화 이런 걸 짚어봤을 때는 이강인 선수가 이번 시즌 제대로 한번 뭔가 좀 보여줄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가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만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프리시즌에 지금 발렌시아가 가져오고 있는 변화라든지 그 안에서의 이강인 선수의 움직임, 이강인 선수의 역할을 보면서 지금 발렌시아 현지 언론에서도 이강인 선수를 굉장히 주목하고 있고, 전문 기자 하나는요, 이강인에 대해서 극찬을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오늘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한번 꼭 들어보세요.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자, 일단 이강인 선수가 지난 새벽에 있었던 그 까르타헤나라고 하는 팀하고 평가전을 좀 했잖아요. 이제 까르타헤나는 스페인의 2부 팀입니다. 이제 평가전을 했는데 4번째 평가전이었죠. 이강인 선수가 여기서 혼자 이제 2골을 넣었습니다. 첫 번째 골은 사실 상대가 좀 미스했잖아요. 수비수가 골키퍼에게 탁 내준다는 것을 이강인 선수가 전방에 있다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 들어가가지고 골키퍼 압박을 해가지고 뺏어내가지고 왼발로 때려 넣었고요. 두 번째 골, 사실 이제 예술은 두 번째 골이었죠. 그 박스의 왼쪽에 딱 있다가 동료 선수가 드리블 해가지고 딱 연결해준 거를 퍼터치 왼발 보세요. 역시 그런 어떤 섬세함, 이 정말 좋은 선수 같아요. 감각 자체가 딱 오니까 이강인 선수가 왼발로 잡아내고 퍼터치를 잘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세컨으로 이어지는 동작을 매끄럽고 효과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퍼터치가 중요한데, 왼발 터치를 자기가 때릴 수 있는 왼발로 딱 잡아놓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터치 되고 세 번째 터치에서 왼발로, 각이 없다고 봤는데 왼발을 진짜 잘 쓰는 것 같습니다. 이런 디테일 만들어냈던 이강인 선수의 그런 골은 진짜 잘 넣은 거죠. 역시 이강인의 어떤 이 감각을 볼 수 있는 그런 골이었는데, 이렇게 이제 이강인 선수가 그 2골을 넣으면서 팀의 3대2 승을 이끌었습니다. 근데 뭐 평가전이고 이러니까 그 골 자체라든지 결과에 너무 우리가 치우쳐서 좀 얘기할 건 아니지만, 이강인 선수의 움직임, 몸놀림, 이게 확실히 좀 좋아졌다라고 하는 게 좀 느껴져요. 우리가 이제 4번의 이번에 평가전이었는데, 첫 번째가 카스테온과의 경기 때는 나왔다가 좀 부상 때문에 좀 교체해서 나갔었고, 비아레알 경기는 이제 부상 복귀해서 후반전에 출전해서 팀의 승리도 이끌었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레반테와의 경기 때는 물론 이제 비아레알하고 레반테 경기가 붙어 있었기 때문에 어린 선수 중심으로 나왔다고는 하더라도 거기서 하비 그라시아 감독이 주장환장 딱 하지 않습니까? 또 주장환장 딱 하고 거기서도 이제 경기를 뛰었었고 선발로. 그래서 이번에는 또 이제 또 선발로 나와가지고 2골을 넣으면서 팀의 승리를 이끌었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때요? 이강인 선수가 확실히 프리시즌 4경기를 치르면서 쭉쭉쭉쭉쭉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게 느껴지고, 몸도 보면 이번도 보면서 확실히 좋아졌는데, 이제 확실히 좀 소년에서 좀 어른 티가 나는 그런 이제 모습이더라고. 벌크업도 좀 되어 있고. 그래서 이강인 선수의 어떤 그런 개인적인 움직임, 몸놀림 좀 좋았다, 이게 첫 번째 평가해 볼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저는 사실 더 의미가 있는 건 뭐냐면, 그 발렌시아가 가져오고 있는 전술 변화, 그 안에서의 이강인의 역할에 대해서 상당히 좀 저는 주목이 좀 돼요. 상당히 기대가 좀 되는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이번에 까르타헤나 지난 새벽 경기 같은 경우도 하비 그라시아 감독이 발렌시아를 어떻게 세웠냐면, 이거 현지에서 계속 급평가하던데 전술 변화를 줬다. 그동안은 이제 포백 중심으로 해서 발렌시아 경기를 많이 했는데, 이번엔 3백, 백스리를 주면서 3-5-2를 섰단 말이에요. 자, 어떻게 섰는지 말씀 좀 드릴게요. 이게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 두 개씩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골키퍼는 이제 하우메 도메네크가 섰고요. 백스리 같은 경우는 디아카비, 망갈라, 가브리엘 파울리스타가 섰습니다. 3-5-2라고는 하지만 이제 이렇게 계층별로 보면 3, 4, 이강인 선수 1, 2 요 형태인데, 그럼 여기에 있는 4를 말씀드리면 왼쪽 윙백에 체르셰프, 그다음에 중앙 미드필더의 콘도그비아와 에스케르도,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헤이스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강인 선수를 바로 그 위에 공격형 미드필더, 그러면서 약간 굉장히 자유롭게 프리롤 역할을 좀 준 거고요. 최전방에 이제 투톱에는 바이오와 막스 고메스 선수를 이렇게 좀 세워놨습니다. 자, 이런 전술 변화는 1차적으로는 지금 기존 선수들이 많이 나갔잖아요. 로드리고도 좀 나갔고요. 페란 토레스도 나갔고, 그다음에 파레오도 나갔고, 그다음에 코클랭도 나갔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일정한 여러 가지 어떤 전술 변화, 대안 플랜 B에 대한 어떤 고민들을 하비 그라시아 감독도 좀 채워야 될 그런 좀 필요성이 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번 경기를 통해서 콘도그비아라든지 디아카비, 체르셰프 같은 선수들이 이제 부상 복귀했기 때문에 부상 복귀한 선수들을 어떻게 이제 쓸지 이것도 한번 점검을 했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이 전술 변화를 근데 이번만 가져간 게 아니잖아요. 바로 앞섰던 레반테와 경기 때는 제가 지금 이제 그 포메이션 하나 그때 경기를 보여드리겠지만 4-2-3-1을 썼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기존에 감독들이 발렌시아에 썼던 4-4-2하고는 좀 다른 결이에요. 하비 그라시아 감독은 지난번 레반테 경기는 이강인 선수를 그때도 4-2-3-1에 세우면서 약간 공격형 미드필더, 세컨 스트라이커 위치에 세워놨고, 이번에도 3-5-2를 세우는데 공격형 미드필더에 프리롤 역할을 좀 세워놨습니다. 자, 이것은 이강인 선수에게 또 팀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제가 작전판으로 한번 말씀 좀 드릴게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서 그래요, 이번 시즌에. 오늘 경기를 놓고 보면 이런 식으로 발렌시아는 백스리에 3-5-2 혹은 3-4 이강인 선수 1에 투톱을 세워놨단 말이에요. 자, 그동안에 이제 이런 식으로 4-4-2를 썼던 게 이제 발렌시아의 주된 흐름이었는데, 코클랭이라든지 파레오가 떠나다 보니까 이제 전술 변화가 좀 필요했죠. 또 하나는 이강인 선수를 그러면 이제 어떻게 쓸 것이냐. 지금 실제로 공격형 미드필더라든지 약간 플레이메이커로 공격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는 현재 스쿼드상 추가적인 영입이 없다고 한다면 이강인 선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4-4-2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놓고 봤을 때 이강인 선수를 요 가운데 파레오가 섰던 자리에 그대로 넣게 된다고 한다면 부담감이 생깁니다. 어떤 부담감이 생길까요? 만약에 4-4-2의 중앙 미드필더 2명 자리에 이강인을 쓰게 되면 이 자리는 상대 압박도 상당히 심하고 수비 부담감에 대해서 가질 수밖에 없는 포지션입니다. 이강인 선수는 사실 수비에 대한 능력이 아주 뛰어나다 보기는 어려워요. 공격적인 능력이 좋기 때문에 수비는 다른 선수에게 세워놓고 공격에게 좀 더 치중하게 해주는 게 이강인 선수의 능력을 훨씬 더 끌어올리는 방안이 됩니다. 그러니까 4-4-2를 유지하게 되면 이강인 선수를 요 가운데 넣기가 어렵습니다. 또 하나 요 4-4-2의 가운데를 넣게 되면 여기는 그야말로 수비와 공격 라인을 계속 연결해주는 역할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공격의 템포, 그러니까 개인 스피드가 어느 정도 좀 받쳐줘야 돼요. 근데 이강인 선수는 판단의 스피드는 굉장히 좋지만 요 위치에서 말 그대로 움직임을 통한 스피드가 아주 빠른 유형이 아니기 때문에 요 4-4-2 포메이션을 가져가는 것은 이강인 선수의 능력을 극대화하기 어렵고, 또 이강인 선수밖에는 지금 플레이메이커가 없는 상황에서 그러면 이강인 선수를 여기 갖다 놓을 수 없는데 이걸 4-4-2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발렌시아에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비 그라시아 감독이 지난번 경기, 이번 경기 포메이션, 시스템 변화를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지난번 경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4-2-3-1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강인 선수를 여기다 뒀습니다. 이강인 선수를 여기다 뒀다는 얘기는 뭐죠? 자, 이강인 선수를 요 세컨의 위치에 놔둬놓고 이강인 선수 말고 뒤에 있는 2명의 선수에게 수비를 일정 정도 좀 맡기면서 이강인 선수가 잘하는 걸 더 집중해서 공격을 좀 지원하는 역할을 줬다는 거죠. 자, 이렇게 지금 이거 한번 실험해 본 거고요. 이번 경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3백에 3-5-2 혹은 3-4-1을 넣어서 또 역시 이강인 선수를 여기다 프리하게 놔둬놓고 공격형 미드필더 플레이메이커로 자유롭게 오가면서 투톱을 지원하고 혹은 직접 침투하게 역할을 좀 맡겨놓고요. 2명에는 오늘은 이번 경기는 콘도그비아와 에스케르도를 두면서 이강인 선수가 모든 것들 공격과 수비 다 하는 것보다는 이강인 선수 개인의 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술로 지금 하비 그라시아 감독이 가고 있고, 실제로 지금 발렌시아의 전체 스쿼드를 놓고 보더라도 이강인 선수를 여기 위에 제대로 활용하려면 이강인 선수에게 수비 부담감을 많이 시키기보다는 공격에 대한 능력을 더욱더 극대화시키게 하고 다른 선수에게 수비에 대한 어떤 부담감을 좀 나눠주는 그런 것으로 지금 역할 변화를 주고 있다. 좀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흐름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하비 그라시아 감독은 어떠한 포메이션이건 어떤 전술이건 간에 이강인 선수를 중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 좀 확실해 보여요. 카스테온, 비아레알, 레반테,
이번에 까르타헤나 경기까지 4경기를 이강인 선수를 어쨌든 다 좀 활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강인 선수를 또 최근에 2경기는 전술적인 어떤 포인트, 아까 얘기했던 이선의 어떤 플레이메이커로 좀 활용을 하고 있는데, 현재선 지금 어떤 평가, 제가 발렌시아 쪽에서의 평가를 좀 봤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비 그라시아 감독은 지금 다양한 전술 변화, 시스템 변화를 프리시즌 때 가져오고 있는데, 확실한 건 이강인에게는 플레이메이커로서 자유로운 역할을 주고 있다. 이강인 선수가 어디 제한되어 있는 위치가 아니라 이강인 선수가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팀의 공격을 이끌어 나가는 롤에 대해서 분명히 마음에 새기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현지에서도 그렇고 하비 그라시아 감독이 그동안 이강인 선수를 프리시즌 때 쓰는 걸 봐서는 이강인 선수의 이번 시즌 롤은 기존의 사이드, 뭐 4-4-2의 사이드가 아니라 3-5-2 혹은 4-3-1-2의 중미보다는 그 위에 끌어올린 세컨 스트라이커나 공격형 미드필더나 2선 자원으로서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이거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게 좀 읽혀지고 있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도 현지에서도 지금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감독이 하비 그라시아 감독이 좀 중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도 그동안 기회를 좀 얻지 못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걸 모든 걸 이 포텐을 터뜨리지 못했었는데, 역시 기회를 주니까 지난 새벽 경기도 그렇고 2골 포함을 해서 계속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확실히 기회를 많이 얻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강인 선수의 기회를 좀 많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건데, 이강인 선수가 이번에 이제 까르타헤나 경기에서 2골을 넣었는데, 제가 발렌시아의 지역 전문지 라스 프로벤시아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페드로 캠포스라고 하는 전문 기자가 이번 경기에 혹은 프리시즌을 또 지켜보면서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평가했던, 극찬했던 걸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까르타헤나 경기에서 이강인 선수가 넣었던 첫 번째 골, 두 번째 골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강인의 첫 번째 골은 레이스를, 이강인의 두 번째 골은 퀄리티를 증명한 플레이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멋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첫 번째 골 어땠죠? 그러니까 레이스, 달리기를 얘기하는 건데, 상대 수비수가 프리킥 그 기회에서 골키퍼에게 백패스한 거를 끝까지 달려가서 이강인 선수가 그 볼을 뺏어가지고 골을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강인 선수가 그 좀 이 달리는 거, 레이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부족한 거 아니야? 조금 이런 스피드나 혹은 이 주력에 대해서 좀 많이 안 뛰는 거 아니야? 이런 게 있었는데, 이 기자가, 전문 기자가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 골 봐라, 이강인 선수가 그런 레이스에 대해서 경쟁력이 있다고 하는 걸 입증해 보이지 않냐,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두 번째 골, 그래서 두 번째 골은 퀄리티를 증명해 보였다. 이강인 선수가 근데 그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MVP인데 진짜 퀄리티 있는 선수 맞아? 그랬는데 이번 골을 보라는 거죠. 동료가 딱 주니까 아까 왼발로 퍼스트 터치 딱 잡아놓고 세컨드 터치하고 세 번째로 때리는, 정말 예술적이잖아요. 이런 거, 이거 봐라, 이강인 선수가 여기서 퀄리티를 증명해 보이지 않냐.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이강인의 첫 번째 골은 레이스를, 두 번째 골은 퀄리티를 증명해 보였다. 일단 진짜 좋은 평가하고 한 문장으로 너무나 잘 평가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하비 그라시아 감독은 이강인에게 완전한 자신감을 심어주었고, 재능이 있는 이강인은 이러한 감독에게 반응하고 있다. 잘 씁니다. 글 잘 씁니다.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마지막 엔딩을 하비 그라시아 감독이 이강인의 미래를 쥐고 있다, 이러면서 현재 지금 발렌시아가 가져오고 있는 변화에 대한 기대, 이강인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현지에서도 지금 이강인, 또 발렌시아 어떤 변화,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올해는 진짜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번 시즌엔. 그리고 지금으로 봐서는 이강인 선수 말고는 저 위치에서 뭔가 퀄리티 있게 보여줄 만한 선수가 없기 때문에 확실한 건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건데, 이랬을 때 이강인 선수가 확 잡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강인 선수의 발렌시아는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9월 14일 한국 시간으로 월요일 새벽 4시에 레반떼와 개막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이때부터 뭔가 하나 제대로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평가전에서 보여줬던 거니까 뭐 아직은 모릅니다. 아직 모르긴 하지만 확실히 프리시즌 때 아주 좀 경험은 있습니다. 프리시즌 때 잘해줬다고 해서 실제 개막이 된 다음에 잘하라고 하는 보장은 없지만, 프리시즌 때 못한 선수가 실제 개막하고 나서 잘하는 경우는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축구에서. 그러니까 어쨌든 프리시즌 때 잘하는 게 좋은 겁니다. 프리시즌 때 못했는데 갑자기 개막했는데 잘하는 선수는 없어요. 프리시즌 때 일단 잘해놓고 봐야 되는데, 이강인 선수가 프리시즌 때 좋다는 거고, 개막 일주일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올해는 확실히 좀 달라진
이강인 선수 또 발렌시아가 지난 시즌 성적이 좀 많이 떨어졌었고 새 감독 체제에서 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떠한 개막 경기를 할지 일주일 뒤에 또 지켜보겠습니다.